네, 다음 문제로는 14페이지에 2문의 양가로 2번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400만원의 감액을 받았지만 갑은 이것에 대해서도 다투려고 한다.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판례 법리를 설명하시오. 이 책이 작년에 나온 책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바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가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로 대체할게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산업재해를 입었어요. 최초의 행정작용으로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준 돈이에요. 사보험으로부터 별도로 또 장해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이요. 그래서 이중으로 받으면 우리는 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장해급여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줬다가 뺏어가는 처분이죠. 여기서부터 갑이라는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갑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불만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감액 처분을 하였습니다. 징수 결정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겠다고 처분을 내렸는데 무슨 뜻이냐면 10억 원 줬었던 것을 이중으로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5억 원을 뺏어가겠다 그랬는데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그래 그러면 3억 원만 뺏어갈게. 뺏어가는 돈을 줄여줬다고요. 감액 처분했다는 뜻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후행 처분으로서의 감액 처분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최초의 징수 처분이 의미 있는 갑에게 의미 있는 다툼의 대상인 최초의 처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처분이요. 감액 처분 당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러저러한 기간 내에 심판 행정소송 제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를 눈점으로 삼고 싶을 때 등장하는 이야기죠. 한편 공무원들은 이 부분은 이 문제랑 상관없이 양가로 2번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갑은 감액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특이한 게 이거예요. 갑은 무엇을 대상으로 제소해야 하는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감액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명백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감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부분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액 처분을 당초 처분이 아니라 감액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명시한 겁니다. 이 경우에 당해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문제의 소재를 보겠습니다. 감액 경정 처분이죠. 그 중에서 감액 처분의 취소 소송이 적법한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 일별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제풀이 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사안에서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다룬 것들을 우리도 함께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다. 대상 적격, 소외 이익, 제소 기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 판단하려면 감액 경정 처분의 처분성이 있는가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처분성이 있어야 대상 적격이 있으니까. 오고지 불고지의 법적 효과, 제소 기간과 관련되겠죠. 재결 정본 송다리를 계산점으로 삼기 위한 판례 요건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적법 요건은 일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남들도 다 정확하게 쓰니까 법 조문까지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너무 정확하게 쓰면 본질적이지 않아도 비교당하면 불리해요.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본안에서 이길 수 있는가도 판단해야 될 텐데 여기서 물어본 건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상 적격과 소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거예요. 원칙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처분 등이란 행정청에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 준하는 작용, 재결을 말한다. 아까 문제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감액 경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대상과 처분권주의, 여기가 정말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판례를 정확하게 옮기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다 할 겁니다. 판례는 감액 경정 처분의 경우
소외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고,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사실이고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인데요. 시중에 이런 평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꽤 많이 있고 더 다수의 평석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초 처분만 대상 적격이 있고 감액 처분은 대상 적격이 없다라는 뜻이다. 판례 취지도 판례 태도도 그렇다라는 진술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잘못됐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처분권주의 때문인데요. 소의 대상과 소의 개시와 소의 종료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당사자가 정하면 바꿀 수 없어요. 나 이게 불만이니까 이걸 판단해 주세요 라고 법원을 갖고 왔는데, 아, 너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문제 삼고 싶은 걸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당사자가 아무리 어리석은 대상을 가지고 와도 그것만 대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처분권주의예요. 이건 대원칙이고요. 바뀔 수 없습니다. 감액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고 설문에 명기되어 있잖아요. 감액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면 당사자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본안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를 뺏어간 돈 깎아주겠다는 처분을 다퉈봐야 그 사람이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씨알이나 먹힐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당사자의 주장이라도 그 주장만 판단한다는 것이 처분권주의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처분권주의 원칙상 어리석은 당사자는 어쩔 수 없어요.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감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소의 대상은 당사자가 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감액 처분이 대상이에요. 감액 처분은 그렇다면 처분성이 있으면 대상 적격 있는 거고요. 처분성이 없으면 대상 적격 없는 겁니다.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해야 승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초 처분은 돈을 10억 원 뺏어가겠다는 얘기고, 경정 처분은, 감액 경정 처분은 10억 원 뺏어가는 거 아니고 5억 원만 뺏어갈게 이런 거니까, 이 사람이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받으려면 10억 원 뺏어가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퉈야죠. 그렇다면 5억 원만 뺏어갈게 라는 것을 다퉈서 취소해봤자 10억 원 뺏어가겠다 라는 행정처분이 남게 될 거 아닙니까? 더 불리한 처분이 부활한다고요. 당사자한테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대상적 경우는 뭐냐면 처분성이 있는가입니다. 처분성이 있는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외부적 효과를 미치는가. 미치면 대상적 격이 있고요. 미치지 않으면 대상적 격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영향이라는 것은 유리한 영향이든 불리한 영향이든 따지지 않아요. 수익적 행정행위도 대상적 격이 있고요. 침익적 행정행위도 대상적 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소의 대상으로 삼은 감액 처분이 처분성이 없다면 대상적 격 결여를 각각 판가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감액 처분이 본론에서 결과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면 패소의 위험을 감당할 뿐이겠죠. 이런 위험 부담은 그냥 당사자가 감수하는 거예요. 법원은 당사자가 가지고 온 그것을 판단해주면 족합니다. 그래서 대상적 격을 판단하면 감액 경정 처분도 뺏어가는 돈을 줄여주는 판단도 처분성이 있습니다. 대상적 격이 있다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의 문구는 선회해야 됩니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감액 처분 취소성은 대상적 격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고요. 처분성이 인정되는지를 처분의 개념 표준 하나씩 검토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행정청이죠. 감액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죠. 그러니까 입법 활동 아니죠. 갑의 권리 의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죠. 분명히 덜 뺏어가겠다는 얘기니까 권리 의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처분 등에 해당되고요. 감액 처분이 갑한테 유리하잖아, 이거는 대상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판례가 비록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라는 말은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승소할 수 있고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죠. 대상적 격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수익적 처분도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 판례의 표현은 사실은 부적절하고
감액 처분은 대상 적격이 없다라고 평석을 한다면 이건 처분권주의 위배입니다. 대상 적격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위 판례 취지가 당초 처분만 대상 적격이 있고 감액 처분은 대상 적격이 없다 이런 뜻이라면 처분권주의 위배로 위법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 선회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판례 표현은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해야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선회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원 강사의 풀이랑 다른데요. 불안하실 필요가 없는 게 대상 적격 없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대상 적격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가 아니라 대상 적격은 있지만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더 풍부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